시청자 댓글 중에 국제 결혼은 네. 하면 신부는 몸만 온다. 신랑이 돈 다 되는 거 아니냐. 이런데 불만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. 그런 분은 국제결혼 하러 오면 안 되죠. 자, 한국 신랑분들은 왜 그러면 국제결혼을 하느냐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. 한국 신랑분들은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려니까 그냥 나이가 신랑분들이 40대 되고 하니까 여성분들도 30대 중반 넘어가고 40 가까이 된 분들은 눈이 굉장히 높아요. 한국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더 높아집니다. 왜 그러냐면은 주위의 친구들도 결혼하고 뭐 이래저래 많이 보다 보니까 기왕이면 안정된 신랑, 돈도 잘 버는 신랑, 이런 신랑들하고 하고 싶잖아요. 그러다 눈이 점점 높아져. 근데 또 그런 여성과는 싫어. 그러면 본인이 국제결혼을 택한 이유가 사실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택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국제결혼 평균 베트남 여성과 할 때 평균 나이가 평균 차이가 보통 20살 앞뒤예요. 그러면은 나이 어린 여성과 결혼할 때 이 베트남 여성들이 그럼 왜 한국으로 시집을 가느냐? 첫째, 잘 사는 나라에 가 살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있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한국으로 시집 가고 싶다. 그런 여성은요, 10명 중에 1명, 잘하면 2명 있을까 말까예요. 지금 어제 우리 말씀 본 신부 중에 그분은 경제적으로 부모들이 잘 살아요. 아버지가 자가용 몰고 다니고 어머니가 커피숍 큰 거 대형 하고 있고 이렇게 잘 사는 집이에요. 근데 그 여성분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기는 살고 싶다. 그런 의도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자 시골에서 중상층으로 사는 신부들은 없어요. 대부분이 돈 안 빌리고 끼니 해결할 정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신부들 부모들이 쪽 가족에서 보통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이 나이 많은 신랑과 선택을 해서 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자, 한 달에 이 신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서 버는 돈이 보통 한국 돈 한 40만 원 앞뒤예요. 좀 특수한 신부 직장에 그러면은 뭐 한 60만 원, 70만 원, 80만 원씩 버는 신부들도 가끔 있어요.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0만 원 선이 많아요. 그런 신부들이 과연 무슨 비용을 대요? 자, 제가 쉽게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이 저한테 문의가 온 게 하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신부를 알았답니다. 알았는데 누구 소개도 아니고 인터넷 그 결혼 카페 같은 데서 신부 프로필이 하나 올라왔길래 자기가 그걸 받아서 연락을 해서 만나왔대요. 그래갖고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이 여성이 이 호치민에서 살고 있고 이제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. 시골인데 부모들도 호치민에 살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또 와서 만나고 두 번째 또 만나고 세 번째 그 웨딩 촬영도 하고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며칠 후에 결혼식이에요. 그래서 신랑분도 이제 웨딩 촬영할 때 결혼 예식장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주고 뭐 또 중도금도 좀 주고 이래 했대요. 근데 어디서 딱 부딪혔냐? 결혼식 잔금을 이제 나중에 줄 거 아니에요. 그 신랑분이 신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결혼식 잔금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서 대체를 하자. 한국식으로. 한국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부가 처음에는 네 하면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했는데 엄마한테 물었는가 봐요. 부모가 무조건 no. 파혼돼 버렸어요, 결국은. 여성이 부모가 이런 사람 결혼하지 마. 이렇게 돼갖고 파혼이 돼 버렸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골에 전통혼례를 하잖아요. 전통혼례 하면은 거의 절반 조금 넘게 주잖아요. 주면은 일부 신부들 부모가 이제 축의금 가고 일부 돼요. 근데 개인적으로 만난 신부, 개인 또 누구 소개로 했잖아요.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요, 결혼 비용을 거의 다 됩니다. 다 되고 도리어 나중에 아마 폐물 때문에도 문제가 또 발생할 거예요.
결혼식 때 폐물을 이제 사러 간다. 금가게 가서 뭐 이것저것 사고 싶어요. 했는데 신랑이 너무 비싸요. 저는 개인 결혼에서 폐물을요, 1,000만 원까지 사준 사람도 봤어요. 신부가 막 고르더래요. 한국이네. 예. 그러니까 뭐 순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1,000만 원까지 딱 골라놓고 나중에 신랑부 결혼 계산하세요. 신랑이 또 멘붕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나 서류 비용이든 신랑이 거의 다 되고, 심지어 신부들 한 달 용돈 생활비까지 다 대주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과거에 일부 지역에서 여자들이 일부 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 결국은 그걸 빚을 안고 온단 말이에요. 이게 빚을 안고 오다 보니까 한국 와서 나 일해야 돼요. 이래서 빨리 그 빚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못 살고 신부가 도망가고 가출하고 이런 게 많이 생겼고. 근데 신랑이 모든 걸 다 대고 사실 신부를 데려가는 게 이 국제 결혼에서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.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베트남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베트남 사람끼리 결혼하는데 누가 나이 40인 사람하고 결혼해요? 아니잖아요. 베트남 사람도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. 자, 20대 초반 신부가 20대 말 신랑, 20대 중반 신랑하고 결혼할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 신부 같으면은 20대 말 또는 30대 초반 신랑과 결혼할 거고, 그거는 한국 사람 결혼하는 거는 별 차이 없어요. 근데 베트남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는 게, 돈 있는 사람이요, 재혼을 할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나이가 30대 말, 30대 중반인 신부들이 20대 초반하고 20대 중반하고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돈 더 많이 줍니다. 제가 아는 지인이 재혼하는 남성과 결혼했는데 그 남성이 검사예요. 베트남에. 검사다 보니까 재력도 빵빵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한테 심지어 집도 사주고, 부모들한테. 그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해주는 베트남 사람들도 많아요. 베트남 사람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여성한테 더 많이 해줘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착각이 그래요. 같은 결혼인데 왜 남자가 돼야 되냐 이 생각을 가지면은, 베트남 결혼하면 안 되죠. 근데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는 사실 반반 돼요. 반반 되는데 나이 차이 그렇게 안 나잖아요. 중매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연애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, 그러면은 같이 끼리끼리 하잖아요. 근데 과거에도 베트남 시골 쪽은 베트남 여성 집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남성 집에 가서 해요. 보통 2번 하거든요. 할 경우에 여성 집에 결혼식 비용을 지참금식으로 얼마를 줬단 말이에요. 그 준 돈을 갖고 베트남에 실제 베트남 사람들이 결혼해 보면요, 폐물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. 맞아요. 저희 처남들 결혼할 때 이래 봤어요. 보면은 폐물이 뭐 팔찌, 목걸이 전부 순금으로요. 금이죠.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최소한 한 5, 600만 넘을 거예요. 한 돈 1,000만 원씩 될 거예요. 우리도 처남한테 다 금으로 해줬어요. 이 나라는 가족들은 금으로 해줘요. 근데 금으로 해주는 걸 누가 했냐면 어차피 신부 쪽에 주는 거잖아요. 우리 처남이 결혼하면 신부한테 주는 거잖아요. 그러고 부모들도 신부한테 금목걸이 굵직한 거 많이 해줘요. 여기는 베트남은 결혼 반지가 사실 이런 링 반지거든요. 이거는 정표 반지예요. 결혼 정표 반지고, 그 다음에 별도로 굵다란 금반지, 팔찌, 목걸이 많이 해줘요. 그리고 순금으로 순금 우리 이렇게 뭡니까 이거 바라 그러죠? 골든 바도 해주고요. 베트남 사람들끼리 해주는 거는 신당 집에서 신부 집에도 더 많이 해줘요. 근데 신부 집에서 뭐 그럼 신랑한테 그렇게 폐물 해줘야 안 해주잖아요. 근데 여기도 과거에부터 남자가 돈은 더 많이 쓰는 거다. 맞아요.
맞는데 나이 차이가 좀 베트남도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여자 쪽에 남자 쪽에서 더 많이 해줘요. 거꾸로 한국도 남자가 돈 더 많이 들어요. 그런 많이 들죠. 사실 남자 쪽에서 드는 거는 뭐 집 이제 그죠. 집 준비해야 되고 예식장 비용은 보통 반반 하잖아요. 그 다음에 여자 집에서 해오는 거는 자 아주 부유한 집 빼고 일반적인 집을 전자제품 사가고 가정 필수품들 사간단 말이에요. 그거 외에는 또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또 예단 비용하고 나가잖아요. 옛날에는 막 이거저거 많이 사서 줬지만은 지금은 돈으로 주잖아요. 돈으로 주면은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돈으로 주면은 여자 집에서 다시 남자 집으로 돈이 오는데 대부분 그 절반 반 잘라 갖고 오더라고.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. 그러면 한국도 남자가 더 많이 드는데 이 베트남도 베트남 사람들끼리 일반적으로 할 때는 베트남 남자가 더 많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이 구독자분이 말하는 거는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 할 때는 베트남 여성이 돈 하나도 안 든다. 그거는 어차피 본인이 여성을 데리러 왔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감안해서 여성들이 그 돈을 댈 정도 집에서 결혼할 정도 같은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죠.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 요즘은 신부들도 신랑들 돈 많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진 않잖아요. 이 신랑이 진짜 나한테 잘해주겠다 하는 사람, 얼굴도 선하게 생겼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사람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신랑분이 그 비용이 국제결혼 비용요 사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요. 어떻게 보면요. 본인이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비용이 더 드는 거지. 여자 집에 사실 애단이라고 결혼 비용이라고 주는 거 한국에서 그 돈 준다 그러면 아마 제가 집에서 별로 어떻게 생각할까요? 사실 소개하는데 뭐 결혼업체의 소개비 등등 이런 비용이고 그렇지. 전통 혼례 한다고 많이 주는 사람들이 보면은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. 아니면 300만 원. 300만 원 그 돈 갖고 결혼식 비용을 보태면서 왜 남자가 다 되느냐. 근데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이고 본인이 이 회사에다 의뢰한 값이고 서류 비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다 되는 거고 또 여성한테 내 와이프가 됐으니까 용돈을 주는 거고 그러고 그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고 그렇죠. 그 비용을 여성 쪽에서 된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바로 그 부모가 바로 파혼하고 날아올 거예요.